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군 정찰기 등이 최근 나흘째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만 최소 5대의 미군 정찰기가 포착된 날도 있었는데 신호를 공개하며 외부에 비행 사실을 알린 점이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2일 새벽 미군 정찰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한국 상공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민간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21일 밤부터 나타난 이 비행체는 천안과 아산, 태안, 서산, 제천, 진천 상공을 타원형을 그리며 비행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미 정찰기 등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전날에는 최소 5대의 정찰기가 시간차를 두고 한반도 상공에 출현했습니다. 지난 20일 밤 가장 늦은 시각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비행체는 호출부호 크레이지 0호입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등록번호가 N158CL인 이 비행체는 당시 경기도 남부 지역을 비행했습니다. BOA 취재 결과 미 육군이 운용하는 다목적 정찰기로 확인됐는데 크레이지 호크로도 불리는 이 정찰기는 한국에 주둔하며 자주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항공기 민간 추적 사이트에 의해 기종이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미군의 RC-135W 리벳 조인트와 E-8C 조인트 스타즈, 또 드래곤 레이디로 불리는 고고도 정찰기 로키드 U2, 미 육군 특수정찰기인 RC-12X 가드레일도 모두 같은 날 한반도 상공에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 정찰기입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정찰기의 비행은 일상적일 수 있지만 일제히 신호를 공개하고 비행 사실을 알린 것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BOA에 의해 나흘째 포착되고 있는 미상 비행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인트 스타즈거나 함께 정찰 중인 항공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다음 달 미한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미한 연합훈련 취소 가능성을 묻는 BOA의 질문에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21일 기준으로 한국 내 확진자 수를 204명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를 중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근무자와 가족, 한국인 근로자 등에게서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판매한 중국 무기업체 등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른 규제 대상 기업들도 북한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와 비확산국은 14일 연방관보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의 기업과 기관 3개, 터키와 이라크 기업이 각각 1개씩 올랐고 개인으로는 중국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관보에 명시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혐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BOA 취재 결과 일부는 이미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며 이 중 중국 기업인 우한 산장 무역회사는 과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태를 넘긴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무부는 2017년 우한 산지항을 제재하면서 이 기업이 지난 2011년 벌목 운반 차량 6대를 북한에 넘겼고 북한은 이들 차량들을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벌목 운반 차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당 차량들을 벌목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증명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관보에 포함된 수출 규제 대상 기업 중에는 단둥 젠성 트레이드 등 북중 접경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있어 북한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국무부의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경성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면서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확대 관할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평양에 외교 공관을 둔 유럽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영국의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해당 유럽 국가들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기구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는 북한 동유럽 국가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과 동유럽 국가 간의 오랜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공화국, 독일의 북한 주재 대사관들이 있으며 1948년부터 설립된 이들 국가들의 대사관들이 북한 당국자와의 회동을 주선하는 등 비핵화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례로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했던 2016년에 평양의 체코공화국 대사관이 유럽 연합 외교관들과 북한 당국자들의 회담 장소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많이 해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쉽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북한 주재 유럽 대사관들은 미국에 없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uropean embassies provide a proxy view because they do come through and brief and give us some sense of what is happening on the ground. 합동군사연구소는 그러면서 북한의 대사관을 둔 유럽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18년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향수, 독일은 발포성 와인과 양주 등 금지된 사치품들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주재 체코공화국의 웹사이트는 무기 박람회인 미래군사포럼 2018을 북한에 홍보했고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공화국은 지난 2018년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과 북한 상주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북한에 약 2,580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모두 3만 18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한 해 정제유 22,730톤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했는데 두 나라의 정제유 공급량을 합치면 52,910톤으로 배럴로 환산할 경우 약 41만 8천 배럴로 안보리가 제안한 북한의 연간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83%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6월 유엔에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북한은 불법 환적 등으로 10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했다며 각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4월로 예정된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 투어와 영 파이어니어 투어 등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4월 평양 마라톤 대회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마라톤 대회는 북한이 주최하는 연례 국제 행사로 올해는 4월 12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북한 당국은 최근 마라톤 대회와 연기한 관광 상품도 출시해왔습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이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가 올해 신설한 앰네스티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는 20일 영국에서 인권 옹호에 힘쓰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올해 신설한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 2020 수상자로 4명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를 잉글랜드 대표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고문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위해 인권 운동을 하고 있으며 영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의 삶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박 대표는 2018년 5월 해외 최초의 북한 난민 주민센터를 공동 설립해 영국에 정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영어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